한적한 시골 재래시장의 골목 사이로 따스한 5월의 햇살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30년 넘게 야채 가게를 운영해온 김분옥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으로 나왔죠.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분옥은 아직도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야채를 고르고 진열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분옥의 손녀 지우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남편 없이 손녀 하나를 키워내느라 고생했지만 지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분옥은 그 어떤 기쁨보다 컸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던 장날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시장에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조태성 국회의원이 서민 행보한다나 뭐라나. 옆 과일 가게 주인이 호들갑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에 둘러싸인 조태성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저희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태성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카메라가 잠시 다른 곳을 비출 때는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작게 속삭였죠. 여기 냄새 진짜 역겹다. 빨리 끝내자고. 진심으로 이런 구식시장은 다 없어져야 해. 그의 말을 들은 주변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카메라가 다시 그를 향하자 조태성은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상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하는 척했죠. 어르신 힘내세요. 전통시장을 꼭 살리겠습니다. 분옥은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야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성이 분옥의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 분옥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을 꺼냈죠. 의원님, 여기 장 보러 오는 사람들 주차할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시장 좀 살펴주이소. 카메라가 순간 분옥에게 향했고 조태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다가 카메라를 의식한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식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사요. 이런 시장은 사라져야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분옥의 표정은 굳어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태성은 비서들과 웃으며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겼고 카메라가 따라가자 다시 친절한 정치인 모드로 변신했습니다. 하지만 분옥의 마음속에는 뭔가 깊은 상처가 남았고 주변 상인들은 분노의 시선으로 조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분옥은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은 마음 한구석에 뾰족한 가시처럼 남아있었죠. 손녀 지윤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분옥은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지윤의 인사에 분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녀의 귀가를 반기며 준비해둔 음식을 내놓았을 텐데 오늘은 무언가 달랐죠. 지윤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분옥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몸은 괜찮아. 그냥 오늘 참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그때 마침 텔레비전 뉴스에서 조태성 의원의 시장 방문 소식이 나왔어요. 웃는 얼굴로 상인들과 인사하는 모습, 카메라 앞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를 약속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방영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분옥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발언도 그대로 방송됐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사요. 이런 시장은 사라져야 해요. 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면서 지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할머니, 저 사람이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 조태성이라는 사람. 뭐야, 저 사람 맞아. 지윤은 충격에 휩싸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결의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그 사람이 나한테 무식한 노인네라고 했어. 카메라 앞에서 말이지. 하지만 괜찮아. 나는 그런 말에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야. 분옥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서러움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녀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그 조태성이라는 사람, 곧 청문회에 나올 거예요.
분옥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윤을 바라봤습니다. 청문회, 뭔 일이 있는 게야? 지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행정안전부 소속 특별감사자문위원이에요. 일주일 뒤에 열리는 조태성 의원 청문회에서 제가 직접 신문할 예정이었어요. 그 사람, 측근 비리와 공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거든요. 분옥의 눈이 커졌어요. 손녀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지윤은 식탁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했죠. 할머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알면 놀라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할머니한테 그런 망발을 했다니. 지윤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옥은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오래전 잊고 지내던 기억이었습니다. 지윤아, 할머니가 예전에 뭐 했는지 알고 있니? 지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옥은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책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먼지 쌓인 액자 하나를 꺼냈죠. 나이든 손길로 틀어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분옥이 있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 뒤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윤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분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어. 시민행정감시연합 공동대표도 했었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내 일상이었단다. 지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항상 소박하고 평범한 시장 할머니로만 알았던 분옥의 놀라운 과거가 펼쳐진 순간이었습니다. 분옥은 낡은 상자를 하나 더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과 각종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내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모든 활동을 접었어. 너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조용히 장사하며 살아왔지. 분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당당함이 함께 묻어났어요. 지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니. 분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침묵이 흐르다가 분옥이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 청문회에 참석하고 싶구나. 지윤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청문회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언론도 많이 오고 날카로운 질문들도 오가는 자리인데. 분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런 자리 모르는 줄 알아. 내 인생에서 그런 자리 수십 번은 겪었어. 그리고 그 조태성이란 사람, 시장 상인들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비리도 있을 거 아니냐. 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으로 청문회의 참고인으로 할머니를 부르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번 알아볼게요. 어쩌면 시장 상인 대표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분옥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정의감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법과 사실만으로 그의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지윤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당한 모욕은 쉽게 잊을 수 없었죠. 그날 밤, 분옥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뒤적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어요. 한때 그녀는 많은 정치인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모든 것을 잊고 지냈지만 조태성의 오만한 태도는 그녀의 오래된 투쟁 정신에 다시 불을 지폈어요. 나이 들었다고 시장에서 야채 팔고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분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사가 전투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결의가 단단해져 발걸음도 더 힘차게 느껴졌어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상인들은 어제의 일로 분옥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분옥 씨, 어제 그 국회의원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우리도 다 봤어. 정말 어이없더라고. 춘자가 조심스레 분옥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분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늘 장사 준비나 열심히 해야죠. 표면적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분옥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야채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짜고 있었죠. 점심시간, 분옥은 조용히 시장 휴게실로 들어가 오래된 연락처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진호 변호사님 맞으신가요? 저, 김분옥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선배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분옥은 과거 시민단체 활동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호는 현재 국회 청문회 참고인 법률자문단에 소속되어 있었죠. 진호야, 나 부탁이 있어. 조태성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갈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정말로 나가실 생각이세요? 조태성 의원은 지금 아무나 건드리기 힘든 인물입니다. 여당의 차기 대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어요. 분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시장 상인들,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은 알아야 해. 그리고 내 손녀가 청문회 신문위원이더라고. 박진호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녀분이요? 혹시 행안부 김지훈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옥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맞아. 어떻게 알고 있었니? 선배님, 김지훈 위원은 요즘 행안부에서 가장 날카로운 감사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태성 의원 청문회 핵심 신문위원으로 지정된 것도 그 실력 때문이죠. 분옥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올랐어요. 박진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시장 상인 대표로서, 그리고 과거 시민행정감시연합 고문으로서 참고인 자격이 충분할 겁니다. 다만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통화를 마친 분옥은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갑자기 시장을 찾아왔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곧장 달려온 모양이었죠. 할머니, 깜짝 소식이 있어요. 청문회 위원장님께서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분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청했어. 놀랐지? 할머니가 그저 야채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됐겠네. 지우는 경이로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분옥의 집 거실은 임시전략회의실로 변했죠. 지우는 조태성 의원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펼쳐 보였어요. 할머니, 이 부분들이 조태성 의원의 핵심 의혹입니다. 지역 예산 유용, 측근 회사 특혜, 가족 계좌로의 자금 흐름. 모두 증거가 있지만 그동안 그의 권력 때문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분옥은 집중해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정의를 위한 투쟁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청문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옥은 평소 시장에서 입던 옷이 아닌 정갈한 베이지색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분옥의 눈빛은 30년 전 활동가 시절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준비를 돕다가 문득 감탄했죠. 할머니, 정말 멋져 보여요. 마치 다른 분 같아요. 분옥은 담담하게 웃으며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할 사람이었으면 너 지금 법대도 못 갔어.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분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시장에서의 일상, 손녀를 키우며 보낸 세월, 그리고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투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을 때 분옥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청문회장 사전 브리핑룸에서 분옥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박진호 변호사가 다가와 안부를 물었죠. 선배님, 긴장되시죠? 오늘 언론사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생방송으로도 중계된다고 하네요.
분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카메라 앞에서 무시당한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지. 공정하게. 드디어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내는 의원들과 기자들,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청문회장 입구에 참고인 김분옥 전 시민행정감시연합 고문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옥이 참고인석에 앉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조태성 의원이었습니다. 조태성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장했지만 분옥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장에서 무시했던 무식한 노인네가 청문회장 참고인석에 앉아있는 광경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신문위원석에는 지윤이 앉아있었죠. 청문회가 시작되고 증인 선서가 끝난 후 지윤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태성 의원님,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외유성 출장 중 유일하게 증빙이 불가능한 회식비 내역이 있더군요. 당시 동석자는 누구였죠? 조태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지금 기억나지 않네요. 지윤은 서류를 하나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영수증을 보시겠습니까?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내역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이런 곳에서 회식이 가능한가요?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조태성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죠.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식사 자리였을 뿐. 이때 사회자가 분옥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김분옥 참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옥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78살 할머니에게 집중됐죠. 저는 김분옥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이자 30년 넘게 시민예산 감시 활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분옥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어요. 청문회장을 가득 채운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태성 의원이 작년 말 지역 상권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 24억 중 무려 18억을 외곽시설, 리모델링 명목으로 민간 개발사에 몰아줬습니다. 그 개발사는 조 의원 자녀의 유학비를 대신 내준 회사입니다. 조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옥의 날카로운 지적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조태성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법성은 없습니다. 분옥은 서류 하나를 꺼내들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의원님, 이 서류 보시겠습니까? 개발사 대표가 의원님, 자녀와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한 기록. 제가 직접 행안부에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은 겁니다. 청문회장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방송 카메라는 조태성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어요. 지윤은 차분하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보좌진 인건비 지급 리스트에 김진서라는 이름이 등장하던데 의원님 사촌 동생 이름과 일치하네요. 실제로 일한 기록은 없는데 말이죠. 조태성은 점점 더 초조해 보였어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적 오류입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옥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의원님이 시장에서 세금만 축내는 구닥다리라 하셨죠. 이 시장은 지난 5년간 주민 60%의 생계입니다. 그 세금 우리가 냈습니다. 조태성은 당황해하며 반박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오해이고. 그 순간 지윤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조태성이 시장에서 분옥에게 했던 발언이 그대로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아이고, 무식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사요. 이런 시장은 사라져야 해요. 청문회장은 순간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조태성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분옥은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조 의원님, 그날 저를 무식한 늙은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보니 누가 더 무식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장내가 술렁이었고 일부 방청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정중히 고개 숙이며 발표했어요. 이상으로 참고인 진술을 마칩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분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청문회장을 나서는 분옥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고 취재진은 그녀를 쫓았어요. 그중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옥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약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법이죠. 그날 저녁 분옥과 지우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청문회 장면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오늘 국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출신 할머니의 증언으로 조태성 의원의 비리 의혹이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장 방문 당시 상인들을 모욕한 발언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조태성 의원을 둘러싼 상황은 눈사태처럼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분옥의 담담하지만 강력했던 증언과 지훈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와 신문의 머리 기사는 조태성의 비리와 시장,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단독, 조태성 의원, 가족 유학비 대납 의혹, 시장 할머니의 결정적 폭로 무식한 노인네 발언한 국회의원, 청문회에서 쓴맛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시장 할머니 일갈의 국민 환호. 소셜미디어에서는 분옥의 발언이 짧은 동영상 클립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누가 더 무식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라는 말은 순식간에 유행어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 같아서 더 짠했다. 저 국회의원 맨날 서민 팔더니 서민한테 당했네. 노인 무시하다 인생 박살. 분옥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시장에 나가 평소처럼 야채를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제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할머니, 사인 한번 해주세요. 우리 동네 영웅이십니다. 진짜. 분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것까지.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야지요. 한편 국회에서는 조태성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 윤리위는 조태성 징계안을 상정했고 검찰은 개발사와의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어요. 조태성의 정치적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조태성 의원의 행동은 우리 당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당 대표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이는 사실상 조태성을 포기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나흘 후 조태성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죄드립니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할머니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개발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아들 유학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태성은 더 이상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사실상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를 찾아 시장으로 왔습니다. 분옥은 장사를 마무리하며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태성 의원이 의원직 사퇴했대요. 검찰 수사도 본격화된대요. 분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지 뭐.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야.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시장 골목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분옥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변했지만
그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들어온 시금치와 쌈 채소를 정성스럽게 진열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특별했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분옥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분옥이네, 텔레비전에 또 나오더만요. 저 국회의원 결국 쫓겨났네. 아이고, 우리 분옥 씨가 해냈구만. 지가 그런 놈인 줄 몰랐어. 꼴값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네. 분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다 지나간 일이지에. 우리 손녀가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상인들은 분옥에게 차례로 인사를 건네며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그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분옥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시장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분옥은 그저 평소와 같이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야채 한 묶음을 더 넣어주고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며 때로는 집에서 키운 나물도 덤으로 내어주었어요. 오후 지윤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들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내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그런 꼴은 안 당하셨을 텐데. 분옥은 손녀의 손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나 대신 해줬잖아. 그것으로 됐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며 두 사람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지윤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예산이 통과됐대요. 주차장도 생기고 화장실도 새로 지을 거랍니다. 분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구나. 그래,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날 저녁 분옥은 시장 뒤편을 조용히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남은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지윤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다가와 함께 걸었어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시장 골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고 지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할머니, 행안부 차관님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다음 감사팀 책임자로 지명을 검토 중이라고. 분옥은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텔레비전 가게 쇼윈도우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막말 정치인 조태성, 의원직 사퇴 및 검찰 조사 착수. 시장 상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결정적 역할. 분옥은 그 뉴스를 보며 슬쩍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의 담담한 미소였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지윤의 말에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늘 그래왔듯이 진실과 정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걸음은 손녀를 통해 계속될 것이었어요. 인생의 가을을 맞은 할머니와 이제 막 봄을 맞이하는 손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모든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